AI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텐션의 원리를 알아봐요.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를 배웠어요. 셀프 어텐션, 포지셔널 인코딩, 멀티헤드 어텐션까지요. 오늘은 그 셀프 어텐션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Q, 키, 밸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계를 계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것도 결국 관계성의 원리예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숫자로 계산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가 숫자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Q, 키,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봐요. 세 번째, W라는 가중치의 역할을 배워요. 네 번째, 어텐션이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뭔지 정리해요. 다섯 번째, 어텐션 아웃풋의 의미와 AI가 어떻게 보정을 통해 학습하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도서관 비유로 Q, 키, 밸류를 배웠죠? 오늘은 실제 작동 원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의미를 바로 이해해요. 하지만 AI는 처음부터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요. AI가 보는 것은 숫자들의 덩어리뿐이에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AI는 이 숫자들로 어떻게 문장의 구조를 알아낼까요? 그 답이 바로 Q, 키, 밸류, 그리고 어텐션이에요. AI에게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을 주면 AI는 이렇게 봐요. 아, 단어들이 있구나. 각 단어를 숫자 묶음으로 바꿔요. 이 숫자 묶음을 벡터라고 불러요. 나는은 숫자 묶음, 사과를은 숫자 묶음, 먹었다도 숫자 묶음이에요. 아직 이 숫자들은 의미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각 단어를 구별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에요. 이제 AI는 같은 단어 벡터를 가지고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시 봐요. 이때 등장하는 게 Q, 키, 밸류예요. Q는 질문이에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게 묻는 거예요. 키는 표식이에요. 각 단어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름표예요. 밸류는 내용이에요. 각 단어가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예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Q, 키, 밸류는 서로 다른 입력이 아니에요. 같은 입력을 서로 다른 목적용으로 변환한 거예요. 이 변환을 하는 것이 바로 W라는 가중치예요. W는 쉽게 말해서 이 숫자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표예요. WQ는 질문용 관점이에요. WK는 비교용 관점이에요. W밸류는 전달할 정보 관점이에요. W가 다르면 같은 단어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와 관련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어봐요. 비교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먹는 대상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빨갛고 동그란 과일이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W가 같은 단어를 세 가지 역할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AI는 이렇게 물어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 중에서 누구를 얼마나 참고해야 할까? 이 질문이 바로 Q예요. 그리고 다른 단어들은 각자 키라는 표식을 들고 있어요. AI는 Q와 키를 비교해서 판단해요. 아, 이 단어는 저 단어를 많이 봐야겠네. 이 과정이 바로 어텐션 계산이에요. 지난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것에 비유했었죠? 내 질문과 가장 잘 맞는 책 제목을 찾는 것, 그게 바로 Q와 키의 비교예요. 어텐션의 결과는 이런 식이에요. 먹었다라는 단어 입장에서 사과를의 70%, 나는의 20%, 먹었다의 10%.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를 얼마나 볼지에 대한 비율표일 뿐이에요. 이 비율표가 어텐션이에요. 어텐션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어디를 봐야 할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뭘 가져올까요? 이게 바로 밸류예요. 밸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단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묶음이에요. 어텐션은 이렇게 말해요. 사과를의 정보를 70% 참고해라. 그러면 AI는 사과의 밸류를 70% 가져와요. 나는의 밸류를 20% 가져오고 먹었다의 밸류를 10% 가져와요. 이렇게 여러 단어의 밸류를 비율대로 섞는 거예요. 어텐션 아웃풋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 단어의 밸류를 어텐션 비율대로 섞은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문맥이 반영된 새로운 표현이에요. 이건 정답도 아니고 최종 결과도 아니에요. 중간 이해 상태예요. AI가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각 단어를 문맥 속에서 다시 이해한 거예요. 이 중간 이해를 가지고
AI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AI는 어텐션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 계산을 진행해요. 마지막에 AI는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나올 단어는 이거일 확률이 가장 높아. 이 예측 결과를 실제 문장에 있던 다음 단어와 비교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바로 로스예요. 로스는 AI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로스는 AI에게 이렇게 말해요. 방금 계산이 조금 잘못됐어. 그러면 AI는 물어요. 그럼 뭘 고쳐야 하지? 이때 W들이 조금씩 조정돼요. WQ가 조금 바뀌고 W키가 조금 바뀌고 W 밸류도 조금 바뀌어요. 이걸 보정 또는 학습이라고 불러요. AI가 틀릴 때마다 기준표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하면 W가 점점 정교해져요. 그래서 AI가 점점 더 관계를 잘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전 AI는 사람이 정답을 일일이 알려줘야 했어요.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야,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해줘야 학습할 수 있었죠. 이걸 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는 학습이에요. 그런데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는 달라요. 정답을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 자체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사과를 빈칸.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먹었다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답은 원래 문장에 이미 있어요. 사람이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선생님인 거예요. AI는 문장의 앞부분을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틀리면 W를 고쳐요. 이 과정에서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입력만으로 자기 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문장으로 학습할 수 있었어요. 일일이 정답을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를 읽기만 하면 되니까요. 챗GPT 같은 거대한 AI가 탄생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셀프 어텐션 덕분에 정답 없이도 관계를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갈게요. AI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사과는 먹는 거구나. AI가 아는 것은 오직 이거예요. 이렇게 W를 바꾸면 틀린 정도가 줄어든다. 의미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AI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계산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AI의 본질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AI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고 그 계산이 틀리면 기준표인 W를 조금씩 고쳐나간다. 이게 어텐션의 전부이고 이게 학습의 전부예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할게요. 첫째, Q와 키는 관계를 계산해요. 어떤 단어를 얼마나 참고할지 정하는 거예요. 둘째, 밸류는 정보를 전달해요. 실제로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셋째, 어텐션은 중요도를 정해요. 어디를 얼마나 볼지에 대한 비율표예요. 넷째, 어텐션 아웃풋은 중간 이해 상태예요. 문맥이 반영된 새로운 표현이에요. 다섯째, W는 경험으로 계속 보정돼요. 틀릴 때마다 조금씩 고쳐져서 점점 정교해져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의미를 바로 느끼지만 AI는 수없이 많은 작은 보정을 통해 관계를 잘 계산하는 기계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사람의 이해와 매우 비슷해 보여요. 이것이 어텐션의 힘이에요.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를 배우고 오늘 어텐션의 내부 원리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트랜스포머에서 태어난 두 천재를 만나볼 거예요. 이해의 왕 버트와 생성의 왕 GPT예요. 같은 트랜스포머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관계성을 극대화하고 하나는 인과성을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챗GPT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